퇴근길엔 뉴스 청년 승구와 함께하세요. 대선 출마는 할 건지 말 건지, 특검기간 연장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야권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현안들이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첫 번째 순서는 바른정당의 오신환 대변인 연결해서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자, 일단 바른정당에서는 요즘에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이 탄핵 정국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이 국정 혼란에 대한 공백을 메꿔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요. 예. 황 대행의 이 애매모호한 이런 행보는 사실 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속히 대선 불출마의 선언들을 하고 국정 안정화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대정부 질문이 끝났는데요. 여러 여야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 속에서 그냥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서 나는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예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국정에만 전념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본인이 가장 선택해야 될 문제긴 한데요. 예.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봐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지금 권한대행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의 어떤 최순실 사태의 책임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정치 도의적 측면에서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한 이 권한대행의 직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탄핵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 권한대행의 대행을 만들어서 출마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넌센스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경제부총리인 유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유일호 부총리는 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총리 직무대행의 경제부총리의 기재부 장관, 이런 어떤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권한대행을 내려놓고 출마를 하는 것이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호한 태도를 탈피하고 이거든 저거든 선택을 해서 하는 게 국민들의 그런 혼란을 더 덜어주는 길이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침묵, 모호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많거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지지율이라는 것은 지금 탄핵이 기각 인용되는 시점에서 또 다른 요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갑작스러운 불출마로 인해서 이제 갈 데 없는 지지층이 일부 황교안 권한대행 쪽으로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범위는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적극적인 이 보수 지지층의 일부에 이제 한정돼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실제로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 행보로 돌아서는 순간 그 지지율은 또 하나의 거품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반 총장이 사실은 해외에 있을 때 얻었던 지지율도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는 순간 쭉쭉 빠진 것처럼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금 기대치가 계속 유지되리라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속히 정치적 판단을 빨리 하고, 특히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이 본인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구제역이 창궐하고 또 서민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그 현장 중심의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의도에 어찌 됐든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요, 뭐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 또 남경필 네. 경기도지사의 정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황권한등이 그 보수표를 가져가면서 바른정당 후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는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뭐 일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보수를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 탄핵을 주도했던 저희 이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사실 중도 확장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기존에 있는 새누리당이 사실은 모든 인적 청산과 새로 거듭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그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그 층이 여전히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서로 경쟁 구도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뭐 어느 한쪽 그 지지층만을 이렇게 품어서는 안 되고요. 중도층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대권 도전을 포기하면서 그 표가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안희정 충남지사로 돌아서는 그렇게 좀 퍼져나가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중도층의 그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좀 위기라고 안 보세요? 유승민이나 네. 남경필 후보를 봤을 때? 안희정 지사는 뭐 결과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예. 그 당내 경선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예. 여전히 그 친문 패권의 문재인 후보를 저는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뭐 일부 보수적 행보로 인해서 충청권 중심의 보수층이 소위 이제 안희정 지사가 합리적인 어떤 보수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이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좀 이동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 속에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예. 저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함으로 인해서 안희정과 황교안으로 일부 지지층이 이동한 건 사실이지만 또 부동층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한 것은 더 큰 요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바른정당이 좀 더 명확한 정치적 스탠스나 뭐 비전이나 가치를 좀 더 보여주는데 노력하고 국민의 마음을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그 중도 확장적인 의미에서 부동층에 있는 지지층들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뉴스 정면 승부 바른정당의 오신환 대변인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위기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제는 당 네. 이야기입니다. 당 지지율도 지금 내부에서 걱정 많지 않습니까? 그 정의당에도 밀린 상황이던데요. 이러다가 네, 새누리당과 다시 합치는 거 상황입니다. 아니냐,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새누리당과 합쳐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건 뭐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다만 26일 날 저희가 이제 27일이죠. 12월 27일 날 분당 선언하고 예. 지난 1월 초에 이제 저희가 창당을 하는 과정들을 겪었는데요. 예. 지금 창당한 지가 뭐 불과 이제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예. 그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치에 비해서 이게 새누리당과의 변별력도 부족하고 예. 또 정치적인 스탠스나 아까 말씀드린 중도 확장적인 합리적인 보수와 또 이 건강한 어떤 진보 진영의 이런 층들을 우리가 아우르면서 흡수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예. 뭐 처음에 뭐 분당하는 과정 속에서 나경원 의원의 여러 가지 분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이나 예. 또 선거 연령 18세 이하 부분 이런 부분들에 좀 나름대로 당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 이제 당내에 워낙 다양한 이제 그 의견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패권에 굉장히 거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내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좀 민주적인 절차로 우리가 하자라는 측면들이 있었고 다 개성이 강한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하나의 목소리로 당론으로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지금의 어떤 심각성들을 인식하고 저희가 워크숍을 하거든요. 예. 그 속에서 좀 더 치열하고 지금 앞으로 당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좀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그 어떤 앞으로의 행보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왜 나왔냐면은 예전에 네. 유승민 의원이 보수 단일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 사태 봉합됐으니까 그럼 다시 돌아오시든지 뭐 이런 입장을 취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당은 얘기고요. 아니더라도 후보 단일화까지는 가면서 그래야 네. 뭐 진보 쪽이랑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유승민 후보의 그 워딩 자체가 다소 좀 이렇게 잘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새누리당과 당대당 통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걸 한 번도 염두에 둔 적이 없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예. 네, 오늘 또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 모 언론사에 그것이 발표가 됐는데 다만 이제 그 바른정당의 후보가 배출이 되고 또 뭐 새누리당도 뭐 어쨌든 뭐 그 안에서 사실대로라면 뭐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는 뭐 당이 완전히 뭐 쇄신이 됐고 변화했다고 하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과거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면죄부가 지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저희 바른정당에 함께했던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탄핵을 주도했던 그런 어떤 의원들이었고 지금의 기존에 남아있는 새누리당에 책임져야 되는 그 인적 청산의 대상자들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예. 다만 새누리당의 후보와 바른정당의 후보 또 국민의당 또 민주당의 후보가 있을 때 지금 어차피 선거는 진보 대 보수의 진영으로 1대1로 싸우게 될 텐데 그럼 범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요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예. 그때 이제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워딩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새누리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잘못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특검이 이제 이달 말로 이제 일단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장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바른정당의 입장 짧게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은 특검 연장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특검에 있습니다. 예. 특검이 연장 요청을 지금 피력했고 그러면 황교안 권한 대행이나 여야 정치권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권한 대행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받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의구심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미 70일 플러스 30일에 대한 특검 기간의 법으로 지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검 연장을 요청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반드시 특검 연장에 대한 그 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이었습니다.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 이어서 경기도 연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구제역 발생 위기 관리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의 불안은 여전히 큽니다. 관련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실장님이 그 조류 인플루엔자 그 AI부터 해서 구제역까지 쭉 총괄을 해오고 계셨습니까? 예, 제가 실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구제역 큰일이 난 상황인데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구제역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충북 보은, 전북 정읍, 경기 연천 그리고 발생을 하였고 특히 충북 보은의 경우에는 이제 인근 농가에서도 또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예.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냉혹하게 보자면은 이 바이러스가 고기만 가서 발생한 건 아닐 거거든요. 예. 바이러스가 상당 부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백신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어쨌든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그 농장을 좀 공격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실제는 누구도 바이러스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다만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상황을 가정을 하고 과감한 광역의 방역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실장께서는 현장 가보셨습니까?
저는 현장에 구체적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방역적인 측면도 있고 예.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만 현장에 항상 연락망을 가지고 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뭐 공중 사진이나 이렇게 해서 파악은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고받으신 그 농가의 현실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처참하다고 하던데요. 특히 이제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특히 소 같은 경우는 그 무게가 이제 키우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젖을 짜는 소 같은 경우는 뭐 600kg 이상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처분해서 뭐 묻거나 하는 경우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요. 특히 날씨 춥고 이런 경우에는 안전사고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구제역은 뭐 AI와 달리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는 전혀 없는 질병이고 또 한 가지 AI와 다른 점은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백신이 이루어져 가지고 항체가 형성됐을 경우에는 AI 감염 위험성은 뭐 극히 낮습니다. 구제요. 다만 이제 백신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군 단위로 처음 발생한 농장은 어쨌든 간에 항체 형성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감염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전두수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나온 농가들이 대개 이제 다 시군 단위로 보면 처음 발생한 농장이기 때문에 전수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발생한 지역의 인근에서 나오는 농장의 경우에는 이미 백신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개체만 살처분을 하는 그 살처분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현재와는 달라질 겁니다. 백신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 먼저 여쭤보죠. 백신 항체 형성률이 90%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백신 의무 접종 아닙니까? 접종하고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 농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다는 못합니다만 일부 지역 발생한 농장 인근을 해보면은 그 100% 항체 형성률이 나오는 농가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농가를 해보면 100%가 3개 농가 그리고 한 70% 80% 이상이 뭐 5, 6농가도 나오고 반면에 정말로 0%가 나오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따르면은 제대로 백신을 할 경우에 항체가 형성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부에서는? 현재 백신 자체는 문제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언론에서 나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에 관해서 백신의 양도 충분해서 금주 말까지 저희들이 소에 관해서 일제 백신을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의 입장도 전해보자면요. 그 공수의사를 입회하에 이 백신을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50도 이상을 키우는 이제 규모 있는 농가들의 경우에는 개인 단위에서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일일이 개별 농장에 그 백신을 다 해주는 것도 정책에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50도 미만 농가들 중에서 특히 백신을 할 그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백신을 놔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50도 미만에 대해서는 일제적으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백신 팀이 구성이 돼서 직접 찾아가서 백신을 다 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역 O형 바이러스하고 A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A형의 경우는 또 종류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백신 바이러스 백신으로 여러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습니까? 한 번에? 이게 O형하고 A형 차이도 좀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제역이 발생했다면 뭐 바이러스의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크게 7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O형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한 90%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발생한 게 대부분 O형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발생하는 게 A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형이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한번 소에서만 발생했고 발생이 없다가 근본에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A형 안에서 또 여러 가지로 형태가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A형 범주 내에서도 유전자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달라가지고 그 백신의 적합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의 경우에 과거 A형에 대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O형과 A형을 모두 효과가 있는 백신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A형의 백신은 가장 범용성이 넓은 거, 가장 A형을 가장 많이 효과가 있는 걸 놓고 있습니다만은 예. A형이라는 바이러스 좀 특징이 달라가지고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 A형 바이러스의 유전자 특성을 좀 봐야 현재 백신을 하고 있는 A형이 정확하게 얼마나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A형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확률적으로 가장 그 백신으로서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군요. 사람의 경우에도 백신을 놓는다고 해서 100% 병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명 내지 10마리를 백신을 했다면은 전체 걸릴 게 안 걸리거나 한둘 정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 백신은 이제 광범위한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예. 일제 백신이 특히 이제 효력을 발휘한다면은 지금과 같이 이제 살처분도 안 할 뿐더러 이제 구체적으로 발생을 하면 해당 개체만 이렇게 처분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하면은 과거 2010년도와 같이 백신을 안 했을 때와 같이 대규모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직은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돼지까지 넘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또 걱정되는 것은 돼지가 알려진 바로는 O형에만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A형이 돼지에게 전파가 됐을 때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던데요. 이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을 현재 해올 때 O형만 돼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을 이 O형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A형이 왔을 때도 O형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예. 돼지에 대해서는 O형 백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A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역 당국도 매우 긴장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와 돼지가 이미 규모화가 되면서 상당히 분리돼서 사육이 돼 있고 소에서 돼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소와 돼지가 교차해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발생된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역 대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차량이 같은 도로를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도축장 같은 경우를 격리시킨다든지 특히 세척 같은 것을 확실히 하도록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 충북 보은 그리고 아래로는 전북 정읍, 위로는 경기 연천인데 이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일각에서 북한에서 유입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공동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지리적으로 북한과 상당히 인접해 있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을 파악을 해보니까 특히 임진강 주변에 이 농장이 위치를 해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저희들이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이 강을 통해서 비무장지대와 통행을 한다 이런 환경이 조성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구제역이 들어오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이한 상황은 2010년도에도 A형이 발생했는데 지금 발생한 연천, 지리역은 좀 있습니다만 연천과 포천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U형이 A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공동으로 지금 방역을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현재 더 퍼질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방역 조치가 이제 2월 4일부터 이제 들어갔거든요. 예. 이제 구제역이 이제 잠재돼서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쭉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까지도 잠복기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번 주말 내주 초까지는 아마 나올 가능성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동일한 지역에 예를 들면 동일한 환경에서 백신이 이루어졌는데 농가당 백신 항체 형성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접종 방식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00년 이후에 7번 정도의 구제역이 발생해서 정부에서는 3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살처분, 농가 지원, 백신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이고 고생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또 발생을 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는 아닐지요? 예상치 못한 경우에 항상 발생을 하고, 특히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그 항체 형성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역당국도 상당히 당혹하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발생을 하는 경우는 막지 못하더라도 발생 빈도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 개선 방안 등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이었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아버지, 화물차 운전하면서 기름값 걱정이셨죠? 화물복지 삼성카드로 바꾸면 기름값 할인된대요. S51 GS 칼텍스 리터당 40원에서 최대 100원 혜택. 화물복지 삼성카드. 아버지, 힘내세요. 연회비 없음. 연체이자율 연 21에서 27.9%.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 전 자세한 이용 조건은 상품 설명서 약관 참조. 뉴스 정면 승부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